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별 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4년이나 가둬놓고 엄청난 추징금을 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이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끈질기게 버티면서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밖에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검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검찰이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본인들은 특수활동비 안 쓰나요? 상납 안 해요?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하면서? 자, 그럼 이런 일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박지원 씨는 왜 국정원의 원장으로 박아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박지원은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곳은 이 특갈비를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일명 스텔스라서 누가 어디서 뭐에다 돈을 썼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쓰고 있는 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썼는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26일 오늘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이 추징금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법상 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 30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러니까 내 또 명예훼손 벌금 생각나네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1년 동안 낸 거 생각하면. 아무튼 이렇게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내죠. 나 같아도 안 내지. 왜냐? 당연히 벌금을 납부하면 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걸 당연히 알고 있을 이 정권에서 중앙지검의 이성윤이를 시켜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압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검찰은 이 강제 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2018년 1월 이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압류하겠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이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1억 원짜리 수표 약 한 30장 등에 대한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금지를 시켜버렸었습니다. 수표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남은 차액으로 추정되는데요. 참 잔인합니다. 정말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 법원이 추징 보전 결정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계좌로 30억 원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0억은 매우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추징금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은닉 재산 추적에도 나서겠지만 참 가지가지합니다. 그럼에도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환영유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환영유치제도가 뭐냐면요, 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시킨다는 건데, 저도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해야 되나요? 불안한데. 아무튼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략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네요.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별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4년을 감옥에다가 넣고
코로나 와중에도 석방시켜주지도 않는 이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갖고 전직 대통령을,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노역장에서 부려먹으려고 합니까? 정말 이것들이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성윤이 이자는요,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매우 안 좋게. 이거 진짜 아우.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는요, 문재인 씨는 백신 쇼를 오늘부터 한창 중인데 이 정은경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정은경에게 우리 정 총장님은 언제 순서가 오세요?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 이랬답니다. 아주 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당연히 정신 나간 이 주변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고요. 접종실로 들어오자마자 샥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것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요러면서 그러자 이 원장이라는 사람은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각하 수령님을 모시듯이 깍듯하게 외투를 벗고 그 자리에 착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재인 씨는 관찰실로 이동해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맞게 됐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독감 백신 맞을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접종자 상태를 자기가 뭔데 확인을 해.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고요. 역겹습니다. 역겨워 진짜. 이런 걸 또 환호하는 그런 국민들이나, 물론 다 연출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파라든지 이 보수 진영에 정말 이 정권에 정말 이런 폐악질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맞았다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다 걸러내고 좌좀들, 이런 사람들만 뽑아갖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1호 접종을 한 이 간호사는 문재인 씨를 향해서 1호 접종을 해서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요랬답니다. 정말 눈꼴 사나워서 차마 이런 기사를 말씀드리기도 역겹습니다, 정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안쓰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그동안. 이 바깥에 계셔도 잘 드시고 따뜻한 데 계셔도 저 정도 연세라면 정말 관리를 그나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잘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지금 아마 해골만 남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분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4년, 야, 기약도 없이 정말 추운 날 이 건강 잘 챙기셔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응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늙어 보이십니다. 지금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했네요. 자,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